개는 이렇게 그 주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고, 또 주인이 혹시나 불편할까 봐서 품속으로 파고들고, 그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그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 자기 먹여주는 주인에게 뭔가 불편하지 않도록 행동을 하더라고요. 좀 시작에 개를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좀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겸손, 공경. 겸손은 이웃이 나를 편하게 찾아오는 것이고, 공경은 내가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다. 어른에 대한 공경,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났는지 모르지만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가을의 벼가 이렇게 벼 이삭이 완전히 이렇게 쭉 숙이는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된 사람은, 익은 사람은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겸손이 결코 내가 이야기하고 난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어떠한 나는 됐고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 제가 겸손하게 당신께 접근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공경은 그렇잖아요. 공경은 내가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에게 오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살았고,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고 싶고, 당신과 외롭지 않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겸손의 방법이고요. 공경은 공경의 대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배우고 싶고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뭔가 좀 나아지려는 그러한 거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어떠한 내가 그 사람과 접근하려면 그 사람의 당신을 내가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경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사람과 사람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간도 외교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외교가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다른 사람 공경해서 해줘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 나를 어렵지 않게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나의 삶이 이렇게 내 전체 오픈, 개방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렇게 이제 강변이 있어요. 강변을 걷다가 저는 이제 명상이나 깊게 생각을 하면 걸으면서 좀 쉬었다 가면서 어떤 사람 자전거 타고 지나가기에 좀 매우 좀 하긴 힘들었지만 용기를 냈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공경할 줄 모르면 상당히 좀 혼자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저 사람은 저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만나도 이렇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 세상은 조금 우리가 경제학에서 경영학에서 마케팅적 개념인데, 나의 자신을 상대방에 알려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상대방이 부담 안 갖게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롭지 않게 산다는 것은 친구들, 그다음 가족들, 뭔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 고민이 많죠.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요즘은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30년, 40년 지기는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30년, 40년 지기도 각자에게 어떤 성장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저속으로도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많은 어쨌든 사례들이 있잖아요. 좋은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걸 견지하면서 뭔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걸 하면서 또 함께 하면서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외롭지 않게 살아야 되거든요. 외롭지 않게 살려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초대도 하고요. 초청도 받고요. 뭔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초대할 때는 내가 겸손해야죠. 바로 오라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공간에 이제 어떤 잘 준비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할 준비하고 그리고 교통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경은 일단은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초대받고 초대해주면 응하고 이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거죠. 공자가 말씀했어요. 친구가 나를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의 요소는 서로 이렇게 교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로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기쁘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찾아온 손님을 대할 때 매우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찾아온다는 것은 공자시대 때 그분이 먼 데서 찾아온다는 것은 시간, 거리, 비용 모두를 감내하고 찾아온 거잖아요. 참 쉽지 않죠. 공자시대는 말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걸음걸이로서 갈 수 있는 공간에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매운 박내면 이런 게 있죠.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기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겸손하게 누구든지 언제 찾아와서 나의 겸손을 통해서 부담 않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전히 나는 또 계속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뭔가 공경된 마음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아마 나이가 더 들어가면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에서 몰라온 지 딱 1년 됐는데 어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저 저는 지금 제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외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좀 알게 됐어요. 뭔가 내가 이웃과 내 친구들과 친척들과 살기 위해서는 교제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제 비용.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죠. 그 공경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또 나도 어떤 사람 이야기 듣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난 성장을 해야죠. 내가 성장을 해서 그분들이 먼 데서 나를 찾아와서 물론 내가 비용과 식사와 잠자를 제공하지만 그래도 뭔가 찾아온 사람들과 이야기의 갈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사람과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려면 뭐죠? 그 이야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할지 만나서 뭘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나러 갈 때 여유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의무적인 만남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상이라든가 경로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무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뭔가 내 자신의 삶의 결과치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여유 비용에서 교제 비용은 개인 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뭔가 필요할 때 제가 초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와라, 내가 다 사주고 네 교통비용가 대줄게. 미리서 교통비용 주고 그래서 함께 하는 것. 그 정도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었습니다.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과 공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과 공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외롭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장 좋은 것을 던져버리고 겸손, 공경 다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급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려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좋은 어떠한 우리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 품성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되찾지 못하면요, 각자의 삶이 외롭고 각박하게 살 겁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돈을 버는 이유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오직 가족끼리 싹싹 모아가지고 돈이 있으면 가족끼리 싸우고 이런 것이 되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일까인데도 알아야 되는데요. 겸손하고 공경한 가운데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근데 우리가 우리 양반가, 조선시대 양반가는 그렇거든요.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본받아서 일반 상민들도 손님은 극진 대접을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집에 이렇게 손님이 온다는 것은 뭐죠? 이야기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성장하고 기쁨이잖아요. 나를 찾아온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니까 그 대가를 지불한 거거든요. 양반가에서. 지금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공경되는 조선식 양반의 품격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조선식 양반의 품격. 우리는 돈이 있잖아요. 물론 조선시대 행상력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가져서 과거급제하거나 그러면서 그 사회 지위를 누릴 사람에게 양반적 지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지어서 노비를 거느리며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보편적으로 다들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지식적인 어떤 품격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대학 졸업한 자기 돈을 벌어서 부도 쌓았거든요. 근데 부도 쌓았는데 조선시 양반의 품격인 겸손과 공경,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 뭔가의 그 대접의 분야. 그렇다면 뭐라면, 물론 우리는 요즘은 식당에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선시는 물론 양반과 품격은 전부 다 이렇게 초대해서 집에서 이제 아녀들이 이렇게 도움으로 이렇게 멋진 어떤 남자들의 어떤 세상이 펼쳐진 거죠. 근데 지금은 참 그것도 복잡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풍요롭다 하고요. 충만하다. 충만해야 생각하는데, 충만한다는 것은요, 격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우리가 모든 돈이라는 게 그냥 좀 우리는 조선 양반적인 품격을 가진 자본주의에 꽂힌 돈을 많이 가졌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겸손, 공경. 겸손은 이웃이 나를 편하게 찾아오는 것, 공경은 내가 이웃을 찾아가는 것,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